올라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혹시 리뉴얼돼서 다시 올라가도 여러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해놓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원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부분은. 자, 2하는 1학기 단어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나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계산을 보통 주로 문자식의 계산을 주로 많이 다루는 파트입니다. 처음에 보면 유리수와 소수, 그 다음에 순환 소수. 여기는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죠. 유리수 중에 1학년 때는 정수 위주로 배웠다면 2학년 때는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쪽부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 천천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일정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게 되고, 정수는 이제 이쪽 단어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웠던 단어이죠. 양의 정수, 자연수를 말하고, 음의 정수, 이건 마이너스 자연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0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 정의를 하고, 중2 때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됐나요? 이 뒤에는 아마 뒤에 또 소개하는 단어는 있을 테니까 여기는 가볍게 정도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중1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게 이제 정확한 수학적 정확한 정의예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말하며, 분수로 표현되다 보니까 분모와 분자로 나타나겠죠. 근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 A와 B는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모두 다 유리수라 말한다. 그럼 분모와 분자가 정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아닌 건가요? 예를 들면 0.2분의 1? 0.2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분수라 하더라도 유리수는 아닌 건가요? 유리수의 정의 보면 A, B는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분수의 특징상 여기다 10을 곱할 수 있어요. 그럼 분자도 10을 곱할 수 있죠. 얘는 2분의 10. 모양이 둘 다 정수 형태로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정수가 있든 정수가 아닌 뭐 소수나 분수가 있든 크게 관여없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유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중3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분모의 분자에 유리수가 아닌 숫자가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유리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분모 분자에 유리수 형태인 숫자가 오면 관계없이 다 유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좀 쉽게 크게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을 텐데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아래에 있는 숫자 중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수를 말하랍니다. 이거 어떤 게 자연수죠? 4요. 그 다음 6분의 12. 저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또 없습니다. 정수는 4, 0, 6분의 12, 마이너스 1.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마이너스 3분의 1, 2.5, 마이너스 3.08. 그렇죠. 8분의 7까지. 그렇게가 정수 아닌 유리수예요. 4번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는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게 있나요? 혹시? 여쭤볼까요? 여기 총 8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8개 중에 유리수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유리수입니다. 그럼 양의 유리수를 구하라는 길은 이 중에서 양수를 찾아내는 게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부호가 없는 숫자들이 전부 다 양의 유리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4, 0은 아니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그 다음에 4, 2.5, 6분의 12, 8분의 7이 양의 유리수가 되고, 음의 유리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다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유리수를 고르시오. 다 쓰시면 됩니다. 저기 중에 유리수 아닌 숫자는 없기 때문에 다 쓰시면 되겠다. 이제 유리수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진다라고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구조였죠. 유리수가 두 개로 나눠지고 하나는 정수, 하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됩니다. 근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흔히 말하는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되는 수예요.
2분의 4 이런 거는 분수로 표현이 되죠. 하지만 얘는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수 아닌 유리수는 소수나 분수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수를 말합니다. 0.34 뭐 이런 거라든지 5분의 7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정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수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는데, 그 정수 아닌 유리수 포함되는 숫자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분수는 어떤 때 소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개수만 표현되어 있는 유한소수, 그 끝이 있는 유한소수가 있고,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배열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무한소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유한소수의 종류는 적당히 끊으시면 됩니다. 2.5 그러니까 유한소수입니다. 아니면 10분의 7 유한소수겠죠. 이거 소수로 바꾸면 0.7이니까요. 그 다음에 0.1, 2, 3, 4, 5, 6, 7 유한소수입니다. 좀 뒷자리 좀 많긴 해도 어쨌든 유한소수입니다. 됐나요? 근데 무한소수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걸 말하죠. 1.4, 3, 5, 7, 2, 땡땡땡. 이 땡땡땡이 뭐예요?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규칙이죠? 글쎄요. 규칙이 안 보이네요. 규칙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땡땡땡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로도 규칙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요.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땡땡땡 처리한 거는 원래 원래 이 소수는 규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잘 작동되네요. 깨지는 줄 알았는데 작동이 잘 돼요. 이상하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이런 것들 0.12, 12, 땡땡땡. 이건 규칙이 있네요. 0.12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땡땡땡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를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에 보면 혹시 여러분 원주율이란 걸 아나요? 원주율이 뭐죠? 네, 원둘레에 대한 원지름에 대한 원둘레 비율, 그렇죠? 원지름분의 원의 둘레. 대략 그 글자를 표현해 보면 3.14, 1592, 6 이렇게 돼요. 더 외울 필요 없어요. 가끔 학교에서 뭐 파이데이 이래가지고 이거 뭐 외우라고 하는데 선생님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하자. 우리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를 잘 익혀서 어떤 하나 이벤트처럼 수학 공부에 흥미를 돋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같이 참여는 하는데, 이거 자릿수 몇 개 외우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가끔 보면 이게 뭐 소점 아래 막 30짜리, 40짜리 외우면서 막 자랑하는 애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걸 왜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니까 잘난 척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순환하지 않는, 이게 무한소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신에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니까 3.14까지 끊어서 그냥 대략적 값을 구했던 것 뿐이지 그건 정확한 값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넘어와서는 이 숫자를 이렇게 무한히 쓸 수는 없어서 줄여서 하나의 기호화합니다. 하지만 숫자지만 모양상 기호화를 시켜요. 그 기호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 했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나중에 1학년 2학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3.14라고 되는 이 원주율을 이 무한소수를 간단히 그냥 기호화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가 보이면 이거는 무한소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럼 선생님 3.14는 유한소수인가요? 무한소수인가요? 물어봐요. 이거 유한소수예요? 무한소수예요? 유한소수죠. 끝이 났잖아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얘가 끝이 안 난 거지. 얘는 3.14라는 100분의 314라는 유한소수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뭐 크게 뭐 어렵진 않겠죠. 그러니까 유무 골라내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는 이쪽이 본격적 수업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는 약간 예행 연습, 준비 운동 뭐 이런 느낌인데,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법.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유한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는 2나이 아니고 2나예요. 오타입니다. 2나 5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0.2. 0.2는 유한소수죠? 근데 이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가 됩니다. 그 이 10분의 2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5분의 2가 되죠. 물론 약분하면 5분의 1이긴 한데 표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0.23이라는 소점 두 번째 자리 유한소수가 있다면 얘는 100분의 23일 겁니다. 100을 소인수분해 보면 2가 몇 번 곱해질까요? 2번, 5가 2번 곱해집니다. 이유는 2 한 번, 5 한 번 곱하면 10이죠. 그 2번 곱해져야 100이 되기 때문에 2가 2번, 5가 2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 위는 2가 한 번, 5가 한 번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0.234 1000분의 234 100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가 3번, 5가 3번이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234. 물론 필요하면 약분해야 되겠지만 표현법상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유한소수란 뜻은 소유점 첫 번째 자리든 두 번째 자리든 세 번째 자리든 네 번째 자리든 끝이 나야 된다는 뜻이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끝나면 분모를 10으로, 둘째 자리에서 끝나는 유한소수는 분모를 100으로, 셋째 자리 끝나면 분모는 1000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들을 소인수분 해보면 전부 다 분모들이 2와 5의 거듭제곱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2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분모에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2와 5도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횟수가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2가 하나? 그럼 5도 하나. 2가 2개? 5가 2개. 5가 5개? 그럼 2도 5개.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한소수는 지금처럼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가 2와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단 요 앞에 기약분수란 말이 붙어요. 기약분수. 저 기약이란 말이 왜 붙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내가 2 곱하기 5분의 1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유한소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유한소수 맞죠. 왜죠? 라고 물어보면 위아래 약분이 안 된 상태에서 분모가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혹시 선생님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유한소수일까요? 유한소수가 아닐까요? 유한소수입니다. 왜죠? 그러면 2하고 5가 곱해진 횟수가 틀린데요? 분수다 보니까 분수의 특징에 보면 5를 한 번 더 곱할 수 있어요. 대신에 분자에도 5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 숫자를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5, 소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짜맞춰서 2하고 5가 곱해진 횟수를 같게 만들면 되는 거지. 처음 시도부터 2하고 5가 꼭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2, 5 말고 나머지 소인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3. 이건 유한소수일까요? 아니었을까요? 물어보면 아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뭐 있었냐면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 5가 아닌 나머지가 끼면 이게 10, 분모가 10, 100, 1000, 만, 소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소인수가 끼면. 근데 이게 3이라는 소인수가 꼈죠? 얼핏 보면 유한소수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위아래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약분수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약분시켰을 때가 최대한 시키고도 2하고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껴있으면 걔는 유한소수가 안 된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남은 걸 써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결론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0.0이라는 유한소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문제 봅시다. 16번. 다음이 유한소수입니까? 문제가 뭐였죠? 다음 소수를 기약분수로 바꾸시오. 다음 소수를 기약분수로 바꾸시오.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10분의 9. 약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기약분수네요. 약분이 안 되면 기약분수죠.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0.6 기약분수. 여기 마이너스 빠졌다. 여기 마이너스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빠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끼워놔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2번 문제. 다음 숫자를 이것도 문제 좀 읽어봅시다. 뭘 원하는지. 빈칸을 채우라는 건지. 다음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는 겁니다. 저 분수 마이너스 200분의 7을 소수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물론 200분의 7을 소수로 바꿀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 뭐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저 정도 숫자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분모에다가 5를 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쓰지 마세요. 이걸로 설명할 게 아니라 5를 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 5를 곱하면 분모가 당연히 1000으로 바뀌죠. 분모는 35고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되면 소수 첫째, 둘째, 셋째로 정의할 수 있는 유한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0.035라는 유한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숫자가 너무 쉬워서 바로바로 어떤 수만 곱하면 이게 10이나 100이나 1000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때고, 그렇게 좀 힘든 숫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를 직접 나누기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뭐냐면, 네가 유한소수야? 그렇다면 증명해봐. 뭘? 네가 유한소수라면 첫 번째 기약분수인지 먼저 확인해봐. 기약분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분모는 관계없는데, 분자는 관계없는데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봐. 그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 소인수가 2나 또는 5만 존재하는지, 2 또는 5니까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2, 5가 같이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아까 보신 것처럼 나중에 적당히 끌어다 곱하시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2, 5 말고 딴 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 내가 증명해 볼게. 그래서 200을 소인수 분해한 겁니다. 그랬더니 2가 3번, 5가 2번, 분의 7 이렇게 수가 만들어진 거죠. 봐, 보였지? 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어. 그럼 너 유한소수구나. 근데 정확히 어떤 소수인지 알고 싶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에 10, 100, 1000 이런 수로 표현이 되려면 2하고 5가 곱해진 횟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서로 틀려요. 다행스러운 거는 분모다, 이게 분수다 보니까 분모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면 분자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했을 때 이 분수의 값은 원값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짜 맞춰서 곱하시면 됩니다. 2는 3개나 준비되어 있는데 5가 횟수를 못 따라가죠? 그럼 5를 2의 횟수에 맞춰주시면 돼요. 분모에 5를 곱하면 분자도 당연히 5를 곱해야 되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2가 몇 번이에요?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2가 3번, 5가 3번. 2가 3번, 5가 3번이면 얼마죠?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들어갈 네모는 1000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를 쓰셔도 되고 얘를 쓰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분의 35.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1000분의 35니까 마이너스 0.035라는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약분이 되는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약분이 되는 게 여기는 없네요. 네. 이거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250분의 11 너 유한소수니? 잠깐만 기다려봐. 첫 번째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네. 그럼 250을 소인수분해 2가 한 번, 5가 3번. 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어. 유한소수구나. 그런데 너는 그러면 어떤 소수가 되는 거니? 하려면 2하고 5가 곱해진 횟수가 동일해야 되죠. 여기 2가
한 번, 얘는 5가 3번, 2가 몇 번 필요하죠? 2번이 필요합니다. 그럼 분자도 2가 2번. 그럼 분모는 결론은 2가 3번, 5가 3번 됐다는 뜻이니까 분모는 1000이 와야 될 테고 분자는 44가 오겠죠. 얘는 0.044라는 유한소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은 사실 저걸 분수로 표현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표현했었죠. 근데 만약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나누지 않고도 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예요. 유한소수의 판별.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어떤 분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혹시 유한소수니? 그럼 유한소수가 아니면 그럼 넌 무한소수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 유한소수니? 무한소수니?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되기 위한 공통점은 첫 번째 기하분수입니다. 기하분수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시고 그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얘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고 2,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 뭐 3이 낀다거나 또는 7이 낀다거나 11이 낀다거나 13이 낀다거나 이런 2나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가 단 하나라도 껴있으면 그때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무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유한소수가 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렇게 돼야 유한소수가 되거든요. 근데 10, 100, 1000만은 다 2가 5가 곱해진 횟수로 만들어져 있는 분모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3, 7 이런 걸 끼면 당연히 유한소수가 안 됩니다. 유한소수 아니면 당연히 무한소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 야, 너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물어보면 일단 잠깐 기다려봐. 약분부터 해줄게. 약분 됐네? 그럼 분모를 소인수분해.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네? 유한소수였어. 아니야, 딴 게 꼈어. 그럼 넌 무한소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간단한, 이거 너무 간단하고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39번 문제. 다음 숫자가 유한소수입니까?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분모에 7이 있네? 소인수분해는 돼 있는 상태죠. 2, 3, 7이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소인수분해는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인수분해 돼 있는데 2, 5 말고 딴 게 꼈으니까 이건 무한소수 아닐까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약분수입니다. 소인수분해부터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약분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약분 사라지네요. 7이 고맙게도 그 2도 사라집니다. 뭐 사실 2는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기약분수를 만들면 5분의 2 그럼 이건 소인수분해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이 자체가 소인수분해 돼 있는 상태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있는 그런 분수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주어져 있는 숫자는 유한소수입니까? 얼핏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약분이 되겠죠. 약분합시다. 7이 약분되고 여기는 3 남고 여기 7이 하나 없어지죠. 그럼 남은 게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3이 남는데 문제는 3이 아니고 7인 거죠. 여기도 7을 지워줘야지만 유한소수가 되는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7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꼈으므로 너는 무한소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문제는 친절하게 소인수분해 돼 있었다면 얘는 좀 불친절하죠. 소인수분해 안 돼 있어서 나한테 직접 일을 시키는 겁니다. 셀프 서비스예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 약분. 딱 봐도 3을 약분되죠. 여기는 11이 남고요. 여기는 80이 남습니다. 그럼 80분의 11인데 80분의 11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80인 11의 배수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남은 거는 분모를 소인수분해한다. 80을 소인수분해보면 2가 4번 곱하기 5가 1번이에요. 분의 11. 유한소수인가요? 무한소수인가요? 유한소수네요. 물론 답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유한소수입니다. 끝났는데 우리는 연습 좀 더 해봅시다.
그럼 이 유한소수는 과연 어떤 소수로 표현이 됩니까? 여기다 뭘 더 곱해야 되죠? 5를 몇 번 더 곱해야 돼요? 3번. 여기도 5를 3번. 그럼 분모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분의 3을 3번 곱하면 125죠. 125 곱하기 11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분의 저 값을 계산하면 이제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다음 계산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지금 정답은 유한소수, 무한소수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유한소수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문제 120분의 27 약분되죠? 일단 3으로 약분되네요. 3, 9, 27 40 40분의 90 약분이 안 됩니다. 그럼 소인수분해 하겠죠? 40을 소인수분해 하면 2가 3번, 5가 1번, 8 곱하기 5라 이렇게 됩니다. 분모에 9. 분모구는 관계없습니다. 분자구는 관계없어요. 분모를 보니까 2하고 5만 남았네요. 아, 유한소수구나. 이렇게 정답이 처리가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이런 거. 30분의 7 유한소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60분의 14 유한소수입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 2로 약분이 돼요. 30분의 7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야 되겠죠? 2, 3, 5 분의 7 괜찮습니까? 유한소수인가요?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얘는 무한소수이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48번째 문제 풀 건데, 다음 유리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질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잔수를 구하죠. 이제 문제 난이도가 살짝 높아졌어요.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말은 넌 유한소수야. 그래? 넌 유한소수야.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저 A가 내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건 뭘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위아래 약분이 돼야 되는데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 약분은 안 됩니다. 그럼 약분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분모를 소인수분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단계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근데 3이 있네. 그럼 분모에 있는 3을 분자가 약분시켜서 지워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A는 3의 뭐가 돼야 됩니까? 배수. 그렇죠. 3의 배수. 3을 지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6, 9, 12 이런 숫자들이 오면 분모 3이 지워지면서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니까 답이 얼마예요? 3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다른 문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답이 똑같이 나오네요. 다른 걸로 이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좀 어려워 보이는 거. 52번 문제. 330분의 63 곱하기 A 이 숫자가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바는 어쨌든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됩니다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약분을 해야 되는데 그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21, 분모는 110. 근데 110과 21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이거 뭐 이 110은 3의 배수나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A라는 숫자를 곱했더니 결론은 유한소수. 그럼 약분이 안 되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죠. 이걸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21입니다. 거기다 A를 곱했더니 유한소수가 된대요. 근데 A가 없는 상태로 본다면 이 앞에 있는 분수는 유한소수인가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죠? 그렇죠. 11 때문이에요. 에이 11 너 왜 거기 껴있어? 눈치 없이. 너 없어져야 될 것 같아. 꺼져! 얘를 지워주려면 A는 11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1, 22, 33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처음이니까 한번 다 예를 봐드릴게요. 만약 11이 온다면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21에 여기 a가 11이라면 약분되고 얘는 2 곱하기 5분의 21. 근데 유한소수가 맞죠.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21에 여기 22가 온다면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남고 다시 또 약분하면 2가 없어지고 남은 거는 5분의 21. 유한소수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11이 배수만 오면 다 되는데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순환소수입니다. 네, 순환소수. 좀 전에 보셨는데 선생님 유리수 중에 정수 아닌 유리수는 두 가지 아니었나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추가 설명 안 했었는데 이 무한소수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정말요? 네. 어떻게 나누죠? 0.121212 이렇게 되는 무한소수와 0.475931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로 나눠집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위는 누가 봐도 1, 2, 1, 2, 1, 2가 반복되네. 근데 얘는 도대체 뭐가 반복되는 거지? 반복되는 구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더군다나 땡땡땡 처리로 뒷마무리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반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구간이 없다. 얘는 반복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 차이점으로 무한소수를 다시 두 개의 이름으로 나눠주는데 위의 이름은 똑같은 숫자가 뱅글뱅글 돌아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빙글빙글 돌아가듯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환된다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불러줍니다. 앞으로는 무한소수 중에 일정한 소점 뒤에 일정한 마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소수를 순환소수라 부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라 부를까요? 그냥 의미상 반대 의미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줄여서 어떤 책에는 비순환소수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근데 같은 말이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됐죠? 위는 순환소수, 아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럼 파이는 어디에 포함됐을까요? 그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파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마디가 반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일정한 마디가 반복될 때 이 일정한 마디의 이름을 정해주고 싶은데 이 이름이 뭐라 부르냐면 순환 마디예요. 일정한 마디가 반복됩니다. 순환 마디입니다. 그래서 순환 마디를 쓰시오 그러면 1,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12가 아닙니다. 이게 10이라고 쓴 게 아니고 1, 2가 반복된다는 뜻으로 순환 마디를 쓰시오 그러면 저 1, 2를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볼까요? 그럼 선생님 다시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순환소수는 일정한 마디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보통 규칙 있으면 뭐 이렇게 줄여 쓰거나 약속된 기호로 좀 간단히 쓰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간단히 쓸 수 있죠? 약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끼리 수학을 배우는 사람끼리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0.12 한 다음에 순환 마디 첫 마디에서 딱 끊어주고 그 이상은 안 씁니다. 대신에 여기는 1, 2가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숫자 위에 앞으로 예를 들면 어떤 소수를 보는데 소수 위에 뜬금없이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요 두 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0.12 다음 또다시 1, 2 1, 2 1, 2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1.4444 이건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1.4 한 다음에 위에다 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444444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쓰죠? 0.1232323 이렇게 되면 0.1, 2, 3 순환마디 첫 마디까지만 쓰는 겁니다. 순환마디 첫 마디가 끝날 때까지만 쓰고 그 다음 안 씁니다. 대신해서 누가 반복이 돼요? 1은 반복이 안 되죠. 2, 3만 반복이 돼요. 그럼 점은 2, 3한테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느낌상 이거를 간단히 표현한 기법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좀 더 해봅시다.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이거는 할 수 있을까요? 0.123에 1, 2, 3이 모두 다 반복이 됩니다.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응용의 천재라면서 물어봤는데 이거 아니야? 지금 얘기 우리가 흐름대로 흘러가 보면 초점 그 순환마디 첫 마디가 끝나는 위치에서 끊어주고 딱 거기까지만 쓴 다음에 반복되는 마디에 점 찍는 거니까 점을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얘기를 물어보지? 마치 아닌 것처럼 질문했는데 그래서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이게 맞을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간단히 표기하는 걸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이거는 이건 뭐 그러면 0.1234에 1, 2, 3, 4 이거겠지 뭐. 좋아. 그럼 그렇다면 0.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다면 0.1, 2, 3, 4, 5, 6, 7, 8, 9에 점 이거 언제 다 찍습니까 이거를? 이거 찍다 보니까 점 찍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네. 점이 너무 많아. 순환마디가 9마디니까 정말 9개 찍잖아요. 극단적으로 순환마디가 100마디야. 그럼 점을 100개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건 간단했는데 0.1, 0.11111 이런 거예요. 0.23 0.23 23 이런 거예요. 0.123 느낌은 0.123 123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점이 너무 많아지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냐면 순환마디가 한 마디거나 두 마디면 순환마디가 한 자리거나 두 자리면 그냥 점을 위치에다 찍어주시면 되는데 순환마디가 세 자리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점 찍는 것도 문제야. 귀찮아져. 줄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점 찍는 거 너무 귀찮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죠? 네, 양 끝에만 찍습니다. 가운데는요? 안 찍어요. 대신에 서로 약속하는 거야. 안 찍어도 가운데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처럼 순환마디가 굉장히 많아요. 다 돼. 여기 점 두 개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는 모조리 다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선생님 순환소수 중에 양쪽 끝에는 반복이 되는데 가운데가 반복이 안 되는 그런 소수는 없을까요? 그게 있을까요? 만들 수 있나요? 그런 소수를? 그렇게 못 만들죠. 양쪽 끝에만 반복이 되고 가운데는 반복이 안 되는 그런 순환소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셨고 점 찍는 거 하실만 하죠? 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도 뭐 점 찍는 거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여기 70번에 보면 다음 분수를 소수로 고친 후 순환마디를 써서 간단히 나타내시오. 무슨 말이죠, 선생님? 잘 보세요. 얘한테 물어봐요. 야, 너 혹시 유한소수니 무한소수니? 그러면 얘 뭐라고 대답하죠? 난 무한소수야. 왜? 나 약분 안 되거든? 근데 분모를 소인수분해 보면 2하고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유한소수가 아니야. 무한소수야. 그렇구나.
그럼 얘는 소점 D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이게 순환소수일지 아니면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순환소수입니다. 안 보고 어떻게 하시죠? 좀 이따 공부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보나마나 순환소수인데 그럼 어떤 순환소수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직접 나눗셈 하는 겁니다. 어떤 소수로 표현됐습니까? 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나눗셈 하는 거예요. 0.0 붙죠? 얼마 봐야 돼요? 8 되지 않나요? 8, 9, 72. 또 얼마 남죠? 8. 0 붙이죠? 8, 72. 계속 8 나오네. 계속 8이구나. 얘는 0.888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간단히 쓰면 0.8 위에 땡 점 찍으시면 돼요. 에이 별거 없네. 그냥 귀찮아도 직접 나눗셈 한 다음에 반복되는 마디가 나오면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어떤 숫자를 뭘로 나눠봤어요. 어떤 숫자를 뭘로 나눠봤어. 숫자 막 계속 계산이 돼. 계산되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0.1, 2, 3, 4 하다가 갑자기 다시 1이 나와요. 의심해야 돼요. 다음에 2 나올까? 눈치채야 돼요. 1, 2, 3, 4, 1, 2. 원래는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봐도 되겠구나. 뒤에 똑같은 게 아닌지 반복될 것 같구나. 보통 그런 것만 내니까. 얘는 0.1, 2, 3, 4에 1, 2, 3, 4가 순환되는 순환소수구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직접 나눗셈 아직은 방법이 없어서 직접 나눗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이따가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모두 다는 아닌데 일부는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런 순환소수인데?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이것도 뭐라 되냐면 다음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 40번째 자리에 누가 올지를 써주세요 라는 건데 다 쓸까요? 뭐 시간 남고 심심하니까 2, 3,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40번 다 써야 되나? 그치,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렇죠. 순환 마디가 두 자리입니다. 근데 원하는 자릿수가 짝수 자리예요. 홀수일 때는 얘로 끝나겠죠. 짝수일 때는 얘로 끝날 테니까 40번째 자리는 3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건 좀 쉬운 예인 거고 정확한 풀이는 이래요. 소점 아래 40번째 자리. 근데 순환 마디의 자리가 두 자리니까 그 두 자리인 2로 나눠요. 그러면 2, 3, 2, 3이라는 이 마디가 총 20번이 나옵니다. 2, 3, 2, 3 이 마디가 총 20번이 나오고 나머지가 안 남죠? 나머지가 안 남다는 뜻은 끝에서 딱 나누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40번째 자리니까 정답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밑에는 문제 있는데 선생님 직접 만들어서 할게요. 0.123에서 1, 2, 3이 반복되는 순환소수예요. 여기서 40번째 자리에 누가 올까요?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40을 뭘로 나누죠? 3으로 나눕니다. 순환 마디가 세 자리니까요. 그럼 나누면 몫은 얼마예요? 13 하고 중요한 거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답은 뭘까요? 1입니다. 왜요? 몫이 13이면 이런 1, 2, 3이 총 몇 번 나온다는 얘기죠? 13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1, 2, 3이라는 순환 마디가 총 13번 나오고 나머지가 1 남았다는 얘기는 소점 하나가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1은 이 1이 아니고 소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근데 순서대로 보면 1, 2, 3이 써줘야 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만약 이 문제가 40번째 아니고 41번째를 구했다면 나머지 얼마 남죠? 2가 남죠. 그럼 숫자 2개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1 나오고 그 다음 2 나오고 2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건 할 수 있을까요? 0.1234에 2, 3, 4가 반복이 돼요. 앞에는 1 하나 빼고 40번째 자리에 누가 올까요? 맞춰보세요.
다른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